지난 한 해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최고 수출 상품인 K-팝은 음반 수출액만으로 3천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반 수출액은 2억 3,311만 달러로 2021년보다 5.6% 증가했는데요. 이는 2017년 처음 4천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이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공연이 중단되면서 해외 K-팝 팬들이 앨범 구매에 더욱 열을 올린 것도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 중 가장 K-팝 앨범 구매에 뜨거웠던 국가는 일본으로 8,574만 달러, 중국은 5,132만 달러, 미국이 3,887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3국이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75.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이 국가들을 제외한 K-팝 앨범 구매 상위 탑10 국가로는 대만, 네덜란드, 태국, 홍콩, 독일,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팝 산업을 이야기할 때 이 앨범 수출 실적은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 대중문화와 높은 예술성을 통한 부가가치를 일으켜 다방면의 산업에 막대한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대충은 알겠지만 좀 막연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끌어올리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부분이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K-팝이 열심히 돕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를 미국 매체 포브스가 주목하고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포브스는 K-팝 스타들과 한국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일명 캐스트에 주목해야 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의 메뉴에 이름을 올렸던 BTS부터 여러 럭셔리 패션 브랜드를 대표하는 블랙핑크 멤버들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브랜드들은 그 어느 때보다 K-팝 스타들의 인기를 활용하는 데 정통하지만 한국의 K-팝 스타들은 비단 이런 세계 유명 브랜드들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신흥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한국의 신생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 영향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최근 연결, 동반, 시너지 및 혁신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결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즉 캐스트라는 정부의 중소 신생기업 지원 사업이라는데요. 두 부처의 3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이 사업을 통해 K-팝 아티스트와 셀럽들이 그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더라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위해 자신의 팬들에게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스트 시스템은 한류 스타들과 기업들을 1대1로 매칭시켜 그들이 중소기업들의 홍보 모델로서 뿐만 아니라 제품 기획, 개발, 테스트 단계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하는 구조라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최고의 스타들을 모델로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고안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타들이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재능 기부라는 것인데요. 벌써 수많은 글로벌 스타들이 무료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많은 관심을 끌었고 이런 파트너십을 1년 넘게 유지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티스트들로는 걸그룹 에이핑크, 보이밴드 SF9, 청하, 위클리, 뷰티 유튜버 포니, 모델 아이린 김, 정혁, 송혜나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8개의 중소기업이 양자간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8명의 스타들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였으며 제품을 보증하고 마케팅에 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작년 런던에서 열린 한류 팝페스트가 이 비즈니스 모델의 첫 번째 해외 테스트였고 여기에서 약 60여 개 중소기업들이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해외 박람회 및 제품 시연은 한국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강화하고 제품에 대한 스타의 가시성 및 보증 덕분에 국제 수요가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바로 캐스트 시스템의 강점이라는 것인데요. 기사는 캐스트는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K-팝 스타들이 국가 경제가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성장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경제와 이미지에 이바지하고 있는 K-팝 스타들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생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정말 살아남기 힘든 중소기업들,
국가를 이끌어야 할 또 다른 신생 기업들에게 이런 재능 기부는 분명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K-팝 아티스트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영향력은 비단 이런 재능 기부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전 세계의 최대 격전지가 될 새로운 미래 산업의 한복판에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세계가 기술을 다투게 될 미래의 공간 메타버스의 성공 여부를 한국에게 물어보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K-팝 가수들이 가상 공간에서 시작한 앞선 도전이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 메타버스의 시험장이 되고 있으며 바로 이 한국의 K-팝 아티스트들이 지금 조금씩 제공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상의 엔터테인먼트가 그 핵심이 될 것이라 소개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들어본 것 같지만 과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역시 아직은 막연하고 많은 이들에게는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메꾸어줄 핵심 콘텐츠가 바로 K-팝이라는 것입니다. K-팝 그룹 중 에스파를 비롯하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가상 K-팝 밴드들이 전 세계 실제 팬들과 메타버스에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앞서가는 한국의 메타버스 콘텐츠들에 비하면 미국의 미디어 기업들은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가벼운 실험을 해봤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사람은 바로 미국 엔터테인먼트 전문 분석 업체 버라이어티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CEO 겸 최고 미디어 분석가인 앤드류 월렌스타인인데요. 그는 여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은 종종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보여주는 시험대처럼 여겨진다. 만약 어떤 추세가 해외에서 시작되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 가능성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은 가장 최전선에 있다. 즉 메타버스라는 것이 비록 미국에서 등장했지만 그것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할 국가는 강력한 콘텐츠를 확보한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또 다른 흐름은 다시 미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어 기사는 한국에서는 이미 25년 전 아담이라는 사이버 가수가 등장한 바 있어 한국이 메타버스 속 엔터테인먼트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25년 전 한국에는 이미 이런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한 바 있고 이런 디지털 창작물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특징이었으며 오늘날에는 로지, 루시와 같은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쉐보레나 구찌를 홍보하게 될 정도로 가상 캐릭터의 영향력은 커졌다는 것인데요. 스페인의 IT 전문 매체 노보트는 이런 현상에 주목하면서 K-팝과 그들의 가상 콘서트가 메타버스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전했습니다. 기사는 우린 이미 2000년대부터 디지털로 유통되는 음악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이젠 K-팝 가수들이 가상의 콘서트를 여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음원 유통은 유튜브 또는 스포티파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과 스트리밍으로 변화되어 왔고 약 1년 전부터는 이 추세가 변화하여 메타버스에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젠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콘서트까지 즐길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킨 것이 메타버스인데 이런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것은 매우 특정한 음악 장르라면서 그것이 바로 K-팝이라는 것입니다. 음악 산업이 과거 아날로그부터 디지털로 변화되어 왔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또 한 번 다가오는데 이 포문을 연 것이 바로 K-팝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기사는 한국과 같은 사회와 최신 기술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K-팝 그룹들이 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바타를 제시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며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기술 및 미래주의와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K-팝과 메타버스가 왜 완벽한 짝을 이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환, 더 쉽게 말해 음반의 시대에서 스트리밍 시대로의 변환, 그리고 또 한 번의 시대적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인 메타버스, 이 거대한 물결을 일으킬 핵심 키워드가 바로 K-팝이며 한국 대중문화가 그 최전선에 있다는 것인데요. 메타버스가 여기서 더 구체화될지 아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고 보편성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새로운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부와 기업들이 범 메타버스 동맹을 구축하여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 역시 지금까지 있어왔던 인류 사회의 모든 변화들과 마찬가지로 그 물결이 이미 우리에게 생활이 되었을 때는 이미 늦기 때문일 텐데요. 단순하게 보면 K-팝은 하나의 대중 장르일 뿐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일과 더 큰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민국 K-팝 멋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